한 민족의 심장이 멎어버린 듯했던 그날, 과연 모든 꿈은 완전히 끝났던 것일까요? 드넓은 만주 벌판을 호령하며 동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했던 위대한 고구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던 그 순간, 절망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자 든든한 방패였던 고구려의 멸망은 단순히 하나의 나라가 사라진 비극을 넘어 모든 희망이 소멸된 듯한 거대한 상실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과연 그 참담한 폐허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민족의 재건을 향한 불씨는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한 인물의 불굴의 집념과 그가 세운 위대한 왕국 속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암울했던 시대를 뚫고 새로운 새벽을 연 영웅, 바로 대조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를 건국한 위인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절망의 늪에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찾아내고 서로 다른 배경과 민족성을 가진 이들을 하나의 목표 아래 모아 강대국을 건설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서사이죠. 우리가 마주할 것은 단순히 역사책 속의 인물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빛나는 리더십과 시대를 앞서간 통치 철학을 지닌 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비전과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무너진 서기 668년, 한반도 북방은 거대한 혼란과 절망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찬란했던 고구려의 영광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고, 수많은 유민들은 정처 없이 떠돌거나 당나라의 지배 아래 고통받아야 했죠. 민족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듯했던 그 시기, 과연 누가 다시 깃발을 들고 일어설 수 있다고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꺾이지 않는 의지로 미래를 꿈꾸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정신을 가슴 깊이 품고 다시 한번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향한 열망을 불태웠죠. 대조영은 바로 그 선봉에 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장수였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어린 시절부터 강인한 정신과 탁월한 무예를 익혔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무력이 대조영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구려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되지 않는 유연한 사고를 지녔습니다. 폐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이죠. 이는 훗날 그가 발해를 건국하고 해동성국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에서 빛을 발하게 될 그의 독창적인 리더십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고구려라는 이름 석자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대조영은 바로 이 민족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구려의 복원을 외치는 것을 넘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당나라의 강력한 압제 속에서 유민들을 규합하고 말갈족과 같은 주변 민족까지 포용하여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대조영은 탁월한 통찰력과 카리스마로 이들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이는 그의 비범한 지도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고구려가 무너진 후 당나라는 한반도 북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고 그들의 감시와 억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조영과 그의 추종자들은 험준한 동모산 자락으로 몸을 숨기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당나라 군대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오직 민족 재건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시기는 대조영이 훗날 발해라는 새로운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함께 싸울 전사들을 훈련시키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구려의 멸망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서 한 인물의 강렬한 의지가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는지 그 위대한 서막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대조영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는 지혜의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의 삶과 통치 철학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는 진정한 리더십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고구려의 불꽃을 다시 피워올린 대조영, 그의 위대한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고구려의 불꽃을 다시 피워올린 대조영, 그의 위대한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모든 것이 무너진 듯했던 암흑 속에서 대조영은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내려는 굳건한 의지를 품었죠.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찬란했던 고구려의 영토는 당나라의 지배 아래 놓였고 수많은 백성은 고향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뽑힌 것처럼 민족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대조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흩어진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당나라의 압제에 저항하며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당나라 군대의 위협 속에서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했죠.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험난한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대조영은 이 과정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사를 이끄는 장수가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굳건한 신념은 지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죠. 마침내 그들은 험준한 산세에 둘러싸인 동모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천연의 요새이자 새로운 나라를 세울 터전으로 더할 나위 없는 장소였죠. 마치 오랜 방황 끝에 안식처를 찾은 사람들처럼 유민들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을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조영의 비전은 단순히 과거의 고구려를 재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넓고 포괄적인 국가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698년, 마침내 대조영은 동모산에서 새로운 나라의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발해였습니다. 멸망한 고구려의 땅에서 다시 피어난 이 나라는 단순한 물리적 재건을 넘어선 정신적 계승을 의미했죠. 대조영은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계자로 천명하며 발해가 고구려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국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흩어진 고구려 유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국가에 대한 강력한 결속력을 다지는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조영의 통치 철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구려 유민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다양한 말갈족까지도 발해의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포용했습니다. 당시 말갈족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고 고구려와는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대립하는 복잡한 관계였죠. 그러나 대조영은 이들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질적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이들을 하나로 묶어 발해라는 거대한 용광로 안에서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조영의 독창적인 통합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목표 아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죠. 마치 여러 색깔의 실들이 모여 아름다운 직무를 짜내듯이 고구려인과 말갈이는 발해라는 이름 아래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포용 정책은 발해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닌 다민족 국가로서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초기부터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며 국가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대조영의 통치 철학은 시대를 앞서간 해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대조영은 발해를 건국하면서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거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발해가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는 해동성국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썼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행정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다졌죠. 또한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를 능숙하게 운영하며 발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정책들은 발해가 훗날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라는 의미의 해동성국으로 불리게 되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대조영은 고구려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독자적인 국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발해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죠. 그의 리더십 아래 발해는 단순한 망국의 재건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대조영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고 분열된 이들을 하나로 모아 강력한 국가를 건설한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비전과 통치 철학은 발해가 단순한 한반도 북부의 국가를 넘어 동아시아 역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기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고구려의 피를 이어받은 대조영의 강력한 의지와 탁월한 해안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그렇다면 대조영 사후, 발해는 어떻게 해동성국이라는 명성을 얻으며 동아시아의 강자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그의 통치 철학은 후대 왕들에게 어떻게 계승되었고, 발해는 어떤 모습으로 번성했을까요? 대조영이라는 위대한 영웅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발해는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들과 후대 왕들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눈부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대조영이 심어놓은 통합과 포용의 씨앗은 후대의 왕들이 정성껏 가꾸어 나갔습니다. 특히 발해의 제2대 왕인 무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하며 발해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당나라를 견제하고 주변 민족과의 관계를 능숙하게 조율하며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강자로 발해를 자리매김시켰죠. 이어서 제3대 문왕의 시대에 이르러 발해는 그야말로 찬란한 문화와 제도를 꽃피우게 됩니다. 문왕은 대조영의 건국 이념을 더욱 발전시켜 내부적으로는 안정적인 통치체제를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나라와 신라, 일본 등 주변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발해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해 나갔죠.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기고 주작대로와 같은 웅장한 도읍을 건설하며 발해의 국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활짝 피어난 꽃처럼 발해는 이때 비로소 해동성국이라는 명성이 아깝지 않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라는 뜻의 해동성국. 이 이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발해는 광활한 영토를 기반으로 당당히 동아시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고구려의 기상과 말갈족의 역동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발해만의 독특한 문화는 그 자체로 눈부신 유산이 되었죠. 해상 무역을 통해 비단길과 비견될 만한 교역로를 개척했고 발해의 문물은 당나라와 일본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적인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당시 발해의 사신들이 당나라 수도 장안에 도착하면 다른 나라 사신들보다 먼저 황제를 아련하는 특권을 누렸다고 하니 그 위용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발해는 대조영이 제시했던 고구려 계승이라는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독자적인 국가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냈습니다. 고구려의 멸망으로 한민족의 역사가 단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 발해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북방의 굳건한 방패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포용하며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함으로써 진정한 통합의 리더십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역사에 똑똑히 보여주었죠. 발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웅장한 배 한 척이 떠오르는 듯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해동성국의 번영 속에도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늘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도전이 숨어있기 마련이니까요. 발해가 이룩한 찬란한 전성기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요?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해동성국의 번영 속에도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는 이전 이야기의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대조영의 후예들은 그의 위대한 비전을 굳건히 이어받아 발해를 더욱 찬란한 전성기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잘 다져진 튼튼한 토대 위에 웅장한 건축물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듯 그의 통치 철학은 발해를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서게 하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죠. 대조영의 뒤를 이은 왕들은 고구려의 기상을 잊지 않으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발해만의 독자적인 문명과 제도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 결과 발해는 광활한 영토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며 명실상부한 해동성국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얻게 됩니다. 동쪽 바다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처럼 발해의 문화는 꽃을 피우고 경제는 활력을 띠었죠.
발해의 수도 상경용천부는 마치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떠 만든 듯 정교한 계획도시의 면모를 자랑하며 국제적인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구려의 웅장한 기상과 말갈족의 역동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가 만개했고 그 유물들은 오늘날까지도 당시 발해의 번영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발해는 당나라와 일본은 물론 거란과 신라에 이르기까지 주변국들과 활발한 교류를 펼치며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발해의 사신들이 당나라에 갈 때면 다른 나라의 사신들보다 먼저 황제를 아련하는 특권을 누렸다고 하니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우대가 아니라 발해가 가진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역량을 모두 인정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고구려의 영광을 되살리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독창적인 국가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낸 것입니다. 이처럼 발해가 이룩한 위대한 성취의 중심에는 바로 대조영의 포용과 통합이라는 독창적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는 멸망한 고구려의 유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동시에 오랜 시간 다른 삶을 살아왔던 말갈족까지 한데 아우르는 놀라운 통솔력을 발휘했죠. 단순한 무력으로 백성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 아래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구려의 정신을 계승하되 과거의 그림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민족을 품어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한 대조영의 통치 철학은 발해를 해동성국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분열된 민족과 이민족을 아우르는 진정한 통합의 예술을 보여주었죠. 이는 마치 거친 물줄기를 한데 모아 거대한 강을 이루듯이 각기 다른 존재들이 조화를 이루며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역사에 똑똑히 새겨넣은 순간이었습니다. 대조영과 발해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반도 북방의 역사를 넘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위기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고 다양한 문화를 통합하여 번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갈등과 분열 속에서 대조영이 보여준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은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지혜와 영감을 선사합니다. 멸망의 비극 속에서 피어난 발해의 꿈과 대조영의 위대한 유산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 굳건한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발해는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동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했지만 그 번영의 이면에는 또 다른 위기와 도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발해의 찬란한 전성기와 함께 그 끝을 향해 가는 미스터리한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